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종시 모든 고등학교의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수학으로 서열 1위 하자. 안녕하세요. 강한학원 서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풀어볼 학교는 대성고등학교예요. 2025년 대성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풀어볼 텐데 일단 문항 구성을 보면요. 총 22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18문제가 객관식 문제였고요. 4문제가 서술형 문제로 나왔어요. 문제가 살펴보니까 뭐 엄청 어려운 그런 킬러 문항들이 있는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문제가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좀 난이도가 있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쉽게 막 눈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은 아니기 때문에 제 풀이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자, 1번 문제는요. 그래도 1번 문제답게 아주 무난한 다항식 계산이 나왔습니다. 지금 x는 a 플러스 b이다. 그래서 x를 구하시오라고 했거든요. 그럼 그냥 두 개 더하면 되는 거예요. 네, 뭐 문제가 이렇게 써놨다고 해서 어렵지 않습니다. 그쵸? 근데 더할 때 여러분 다 더할 건가요? 아니라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냥 우리는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상수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1 더하기 5니까 6이잖아요. 근데 보기에 보니까 상수가 6인 게 얘밖에 없어요. 정답 바로 5번이라고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2번으로 가보시죠. 자, 2번 문제는 지금 복소수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복소수 두 개가 같다라고 합니다. 등식이래요. 자, 그럼 좌변에 있는 실수와 허수, 우변에 있는 실수와 허수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겠죠. 그럼 바로 보겠습니다. 자, 2a가 얼마라는 거예요? 2a가 4라는 거죠. 그러면은 따라서 a는 얼마가 나옵니까? 2가 나올 거고. 볼게요. b가 바로 나오네요. b는 얼마예요? 5라는 겁니다. 자, 두 개를 더해 주세요. 그러면 7이 정답이 되겠네요. 네, 이어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 복소수 계산이에요. 마찬가지로. 근데 얘는 이제 루트 안에 들어있는 그 허수에서 루트 안에 들어있는 수의 부호의 특수성 때문에 계산이 조금 달라지죠.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풀라는 얘기입니다. 복소수의 성질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얘 볼게요. 첫 번째. 보니까 지금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밖으로 빠져나가요, 음수가. 자, 그런 다음에 안에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럼 뭐가 될까요? 루트 9. 일단 이렇게 써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뒤에 거 보겠습니다. 얘는 뭐 둘 다 음수가 아니기 때문에 음수가 빠져나가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얘도 바로 계산 들어가죠.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36 이렇게 들어갑니다. 일단 뭐 i 안 쓰고요. 뭐 음수 빼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 볼게요. 얘는 지금 분모에 있는 수의 루트 안에 부호가 음수죠.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 여기 지금 분자는 양수니까 마이너스가 빠져나갑니다. 마이너스가 빠져나가고 안에는 어떻게 돼요? 그냥 얘랑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거 이제 우리 루트 그 다음에 벗기겠습니다. 그리고 i도 표현해낼게요. 자, 얘는 그냥 벗겨지겠죠? 그럼 뭐가 돼요? 마이너스 3. 자,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루트가 벗겨지면서 i까지 붙겠네요. 그래서 플러스 6i. 자, 그 다음에 얘 볼게요. 얘는 둘 다 붙죠. 마이너스 벗겨지면서 3 붙는데 뒤에 i 이렇게 붙을 겁니다. 자, 계산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3i 이렇게 나오겠네요. 근데 뭐 구하라고 했냐면 a 마이너스 3에서 얘가 a죠. 마이너스 3에서 b 3을 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답은 마이너스 6.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4번으로 가볼게요. 자, 4번 문제는 변형 문제인데요. 식의 변형.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사실 암산으로 하는 친구도 있을 거야. 그쵸? 하지만 우리는 한번 써보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 어떻게 구할래? 이런 거잖아요. 얘 그냥 전개해주면, 변형시켜주면 x 플러스 y의 세제곱을 해주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3xy 곱하기 x 플러스 y로 찾을 수 있더라 이 얘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얘 다 넣어주면 됩니다. x 플러스 y가 2니까 얘는 8이 될 거고, 자, xy가 얼마래요? 마이너스 3. x 플러스 y가 얼마래요? 2.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개 곱하면 마이너스 6. 근데 거기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하죠? 그러니까 플러스 6, 3, 18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계산하면 26 나오겠네요. 정답 3번 바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또 빠르게 5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인수 찾으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뭐 하시면 돼요? 인수분해하면 되겠죠. 근데 얘는 지금 보니까 와 지금 x, y 뭐예요? 미지수가 2개나 있고 그쵸? 굉장히 지금 항도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있습니다. 항이 5개 이상이에요. 자 이럴 때 우리 어떻게 인수분해하라고 배웠죠? 맞아요.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일단 써서 인수분해 공식을 쓸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먼저 적어야 되잖아요. 그럼 써볼게요. 자, x제곱, 그 다음에 또 뭐 있으니까 x제곱 붙어 있는 게 없죠? 그럼 이제 x항 찾아줘야 돼요. x항 얘 하나 있고 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괜히 이거 마이너스로 묶지 마세요. 그냥 플러스로 놓고 우리가 가로 연 다음에 얘를 그냥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뒤에를 플러스 4라고만 적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자, 그 다음에 x항이니까 계수 x 적어주고 나머지는 다 상수항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마이너스로 묶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인데 마이너스를 한번 묶어봅시다. 그럼 묶으면 뒤에는 2y 제곱이 되고요. 얘는 플러스 5y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얘를 제가 마이너스를 묶어놓은 이유는 이래야 우리가 인수분해하기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앞에 또 마이너스 2y 제곱이 있으면 인수분해하기 좀 그렇잖아. 그래서 얘를 이렇게 마이너스 묶어 놓으면 이제 제일 이 안에 상수항의 제일 큰 차수는 뭐예요? y 2차잖아요. 얘에 대한 또 2차식이 되니까 얘가 인수분해가 돼요. 그쵸? 자, 얘 인수분해하면 뭐가 될까요? 여러분, 여기 해봅시다. 차는 1, 3, 그럼 얘는 3, 1 이렇게 돼서 여기가 5가 돼야 되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붙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6 더하기 마이너스 1은 5니까. 얘는 y 플러스 3 곱하기 2y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아직 마이너스가 앞에 있는 거예요. 이거 살아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가 얘한테 붙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얘한테 붙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더해가지고 뭘 만들면 돼? 마이너스 y 플러스 4. 그래서 제가 헷갈리지 않으려고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아까 안 붙인 거예요. 왜냐면 결국 계산해서 이 안의 값이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풀어놓은 거였습니다. 자 그럼 어디다가 마이너스가 붙어야 더했을 때 마이너스 y 플러스 4가 될까요? 이거거든요. 자 그럼 봅시다. 여기에다가 붙이면은 뭐가 돼요? 더했을 때 일단 y가 나오겠네? 근데 얘 마이너스 y잖아. 근데 당연히 여기가 아니라 이 마이너스가 얘에 붙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쵸? 그래서 이 마이너스는 여기 붙지 말고 너한테 붙어야 돼, 여기에. 이 얘기입니다. 그래야 더했을 때 마이너스 y, 얘 플러스 1로 바뀌니까 플러스 4 같아지거든요. 자, 그래서 y 플러스 3과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이 이제 x랑 식을 만들 거예요. 자, 써봅시다. 그럼 어떻게 인수분해 되는지. 자, x 인수분해 공식이죠. 그 다음에 얘 플러스 y 플러스 3 하나. 그 다음에 x 이번에는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2y. 이 마이너스가 얘랑도 또 전개되지. 그러니까 플러스 1. 요렇게 인수분해가 완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여기 있는지 찾아봐야지. 어떤 게 있을까요? 딱 보니까 4번 보니까 얘가 있네요. x-2y 플러스 1.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 6번 문제로 넘어가 보죠. 자, 지금까지는 굉장히 무난하게 빠르게 풀었는데 6번부터는 딱 보니까 좀 뭔가 복잡해 보이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우리가 복소수가 켤레 복소수랑 막 곱해져 있고 더해져 있어. 근데 그냥 복소수 A랑 알파랑 베타만 준 거예요. 이거 가지고 야, 얘 풀어내 라는 건데 얘는 일단 시계값 문제 푸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얘를 대입해서 일단 얘부터 어떻게 해라? 정리해봐라. 이 얘기죠. 자, 그럼 얘 정리해볼게요. 어떻게 될까? 일단 얘는 이게 두 개씩 따로따로 항을 정하면 얘네들끼리 뭐 인수분해가 가능해요. 자, 보세요. 얘는 지금 봤더니 알파 바로 묶으면 여기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뭘로 묶을까? 얘는 베타바 공통인수가 있잖아. 플러스 베타바로 묶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로 공통인수를 또 만들어냅니다. 그쵸? 그럼 얘는 다시 알파 플러스 베타로 묶이고 또 뭐에 곱이 된다는 얘기예요? 알파바 플러스 베타바로 곱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거 준 걸 가지고 두 개 더해보고 켤레복소수 만들어서 더해보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얘는 바로 나오겠네요. 두 개 더하면 뭐예요? 더하면 1 마이너스 i. 얘는 1 마이너스 i 이렇게 나오더라.
그죠? 자, 그 다음에 알파의 복소수는 뭐가 됩니까? 켤레 복소수는 뭐가 돼요? 얘는 3 플러스 2i가 될 거고. 그쵸? 알파바. 자, 그 다음에 얘, 베타바는 뭐가 될까요? 얘 마찬가지로 여기 부호만 바뀝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i 이렇게 될 겁니다. 두 개 더해보죠. 더하면 뭐가 됩니까? 1 플러스 i. 자, 우리가 이렇게 써놓으니까 찾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결국에는 얘는 지금 따로 이렇게 따로 써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보이지만 사실상 알파바 플러스 베타바는요, 그냥 알파 플러스 베타의 켤레 복소수예요. 그래서 얘 부호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켤레 복소수는 항상 어때요? 사칙 연산에 의해서는 모두 분배가 돼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다 그냥 켤레 복소수 쓰는 순간 얘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더 쉽게 하려면 얘 구했을 때 그냥 켤레 복소수로 나타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두 개 더 해볼까요? 곱하는 건가요? 곱하죠. 두 개를 곱해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i 제곱이 나오니까. 그래서 2. 정답은 2.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7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다항식 4차식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미지수가 보이죠? 제곱 계수와 상수의 미지수가 보입니다. 근데 얘를 인수분해하면 얘가 됐네요. 그러니까 2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답니다. 그럼 일단 QX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일단 QX는 어떻게 되냐면 최고차항의 개수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곱해서 1이 되니까.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우리가 알 수 있나요? 몰라요. 일단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QX를 잡을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 얘네들이 곱한 게 얘가 나와야 해요. 맞나요? 그쵸? 인수분해 한 거니까. 그래서 개수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x 4제곱 마이너스 ax제곱 플러스 b 이렇게 되어 있죠. 얘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얘가 바로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뒤에는 qx 나오니까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 이렇게 나오더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주어진 정보가 이렇게 다 나왔고 뭔가 A, B 미지수에서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상 여기 봐봐요. 여기에는 x세제곱의 개수가 뭐란 얘기예요? 0이라는 얘기예요. 여기도 볼까? 여기 x의 개수가 뭐란 얘기예요? 0이란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이 0을 만드는 과연 x세제곱의 개수와 x의 개수가 뭔지를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자, 해볼게요. 자, 그러면 봅시다. 얘가 지금 x세제곱을 만들 수 있는 관계는 뭐랑 만났을 때 되냐면 얘랑 만났을 때, 그쵸? 그리고 얘랑 만났을 때 x세제곱의 개수가 된다고. 자, 그럼 x제곱의 개수는 뭐가 되냐면 해보면 얘랑 만나면 p죠? 얘랑 만나면 2예요. 그래서 2 플러스 p가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그럼 바로 나오죠. p는 얼마라는 겁니까? 마이너스 2라는 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럼 p가 마이너스 2야. 그럼 오케이, 너 찾았어. 여기가 마이너스 2구나 라고 찾았습니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q.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얘로 가봐야겠지. 얘 갑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x계수 찾아야 되는데 x계수는 얘랑 만난 거, 얘랑 만난 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돼요? 2q랑 마이너스 2랑 만난 거. 얘가 뭐가 되더라? 0이 되더라. 그럼 따라서 q는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q는 1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가 1이라는 얘기입니다.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찾으라고 했냐면 사실상 A, B 값 찾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얘를 찾을 필요는 없었어. 아예 애초부터. 우리는 그냥 QX만 찾아서 X 대신에 마이너스 2만 집어내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로 그냥 끝냈죠. 아, QX 찾았다. QX가 얼마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된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2 집어넣어라. 그럼 4 마이너스 2 집어넣으니까 플러스 4 플러스 1 얼마가 됩니까? 9가 되겠네요. 정답 3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제 문제들이 조금씩 어때요? 복잡해 보이기 시작해요. 자, 이 문제는 뭐 근이 나왔고 또 두근이 나오고 막 이러니까 뭐 또 여기도 뭐가 나와? 알파, 베타 나오고 하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겠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죠? 그러면은 이제 봅시다. 여기서 알려준 건 두근이 2와 마이너스 3분의 4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문자들의 관계를 찾을 수 있겠죠. 써보겠습니다. 먼저 얘네만 가지고 봤을 때 A분의 B가 얼마가 돼? A분의 B는 두근의 합 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잖아요. 더하면 얼마입니까? 3분의 2라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죠.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마이너스 A, 원래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3분의 2일 테니까 마이너스 곱해준 것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찾아봅시다. 이번엔 두근의 합 볼게요. 아니, 두근의 곱. 자, A분의 C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두 곱해봐요.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8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그쵸? 그럼 여기다 써볼게요.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가 됩니까? 얘는 마이너스 C분의 B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얼마가 돼요? 알파, 베타는 C분의 A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계속 지금 A, B, C 막 이렇게 복잡하게 있는데 그럼 우리 이 위에 있는 거 가지고 얘를 우리가 한 문자로 좀 정리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양변에 A를 곱해주면 B는 마이너스 3분의 2A, 얘도 마찬가지로 C는 마이너스 3분의 8A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은 우리가 B랑 C를 A로 다 대입해 버리니까 A에 대한 한 문자로 정리가 가능해서 계산하기가 좀 수월해집니다. 자, 그럼 얘 해볼게요. 자, B가 뭐가 된다고요? 양변에 A 곱한 거 마이너스 3분의 2A가 되겠구나. 자, 얘는 C는 얼마가 될까요? 양변에 A 곱한 거 마이너스 3분의 8A. 요렇게 문자들을 좀 하나의 식으로, 하나의 문자로 좀 바꿔주고 하면 문제가 풀기가 좀 더 쉬워지거든요. 그렇게 가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찾아야 돼요. 우리 결국에는 이 값을 찾아내야 얘네들을 찾을 수 있고 그래야 저거 풀 수 있거든, 사실. 그쵸? 자, 그래서 C분의, 일단 얘부터 봅시다. 쉬운 거부터. 지금 A분의 C가 마이너스 3분의 8이었어. 그러면은 C분의 A는 얼마예요? 얘 그냥 역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더라? 마이너스 8분의 3이 되더라. 하나 찾았고. 그 다음에 얘 찾아야 되는데 얘 봅시다. 얘는요, 우리가 마이너스 C분의 B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찾아놨잖아. B하고 C를. 얘를 이 분수에 넣어놓으면 어차피 A는 약분돼서 상수로 그냥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A, 알파 플러스 베타를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얘는 마이너스, 보세요. C가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8A. 마이너스 3분의 8A. 자, 그 다음에 B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3분의 2A.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당연히 약분 되겠죠? 그 다음에 얘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곱해져서 분자를 만드니까 얘는 24. 그 다음에 얘랑 만나서 분자를 만나. 얘가 분모였지? 얘가 분자. 그럼 6. 근데 얘는 어차피 마이너스 뿔이 되는데 마이너스 앞에 남아있으니까 마이너스 6분의 24가 됩니다. 그래서 뭐가 돼요?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는구나. 얘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이거 찾았으니까 이거 풀러 가자고요. 자, 이거 통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알파 베타 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잖아요. 요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 결국 어떻게 돼요? 알파 베타가 얼마야 지금? 알파 베타가 얼마였어? 마이너스 8분의 3. 또 되네, 번분수. 분의 얘 뭡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4분의 1. 요거 하란 얘기겠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얘가 분모가 되니까 12분의 분자 8 마이너스 마이너스 사라질 거고, 그래서 12분의 8 얼마야? 최종적으로는 약분하면 3분의 2가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정답이 나옵니다. 얼마입니까? 4번이 되겠네요. 자, 이번엔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 2차 방정식이 두 실근, 너무 고맙다. 두 실근을 갖도록 했어요. 얘는 그냥 우리 뭐에서 찾으면 돼요? 실근, 근의 개수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판별식. 자, 그래서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어떠면 된다?
두식은이라고 했지 서로 다른 두식은은 아니네. 그러니까 그냥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더라. 얘입니다. 자, 그래서 해볼게요. 오, 땡큐. 근데 심지어 얘는 어때요? 짝수야, X계수가.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짝수 공식으로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4분의 D가 얼마가 됩니까? 얘 그냥 K 플러스 K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될 거고, 거기에 하나하나 따당 빼주면 돼요. 따당. 이렇게. 얘가 얼마가 된다? 0보다, 이렇게 쓰면 안 되죠.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개해 볼게요. 어차피 K제곱 지워질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4K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4 나올 건데, 얘랑 더해지면 뭐가 됩니까? 28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4K가 마이너스 28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양변에 4, 마이너스 4로 나눠주면 부등호 위치 바뀌고요. 그 다음에 7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K는 7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개수는 몇 개가 된다는 거예요? 1부터 7까지 7개 해서 2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 문제에서 중요했던 건 여러분, 두식은을 갖는다라는 말이 판별식이 0보다 크다가 아니라는 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서로 다른 두식은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두식은이라고 하면 그냥 뭐 2 이렇게 나와도 두식은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식은이 아니라고 하면 항상 판별식의 범위를 요렇게 0보다 크다고 같다라고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럼 계속해서 10번 문제로 가보시죠. 자, 이 문제는 우리 많이 했던 문제예요. 그래서 저랑 많이 재풀이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자, 이 문제 우리 구하는 문제 푸는 순서가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이차 함수가 직선과 접할 때 근데 K값에는 관계없다. K에 대한 항등식이 나온다. 이 풀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순서가 중요한데 먼저 뭐부터 합니까? 직선 얘랑 접할 때라고 했으니까 연립 2차 방정식 된 거를 우리 판별식부터 갑니다. 맞죠? 자, 그래서 가볼게요. 그러면 연립 먼저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X제곱, 그 다음에 얘가 넘어오면은 뭐 계속 마이너스, 좋아. 마이너스 그러면은 2K 마이너스 M 플러스 M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겠지? 좋아. 헷갈릴 뻔했어. 하지만 우리는 해냈어. 자, 그 다음에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2에다가 N이 마이너스 되니까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N 이렇게 되더라. 얘가 연립식이고요. 얘의 뭡니까? 판별식이 뭐예요? 얘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니까 해볼게요. 그러면 2K 판별식은 뭐가 되느냐? 2K 플러스 M의 애매해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K 다 써봐. 4K 제곱 플러스 8 플러스 4N 이렇게 되겠네. 그쵸? 얘가 0이더라. 자, 그럼 얘를 이제 우리가 K에 대한 식으로만 정리해 주면 됩니다. 어차피 요거 4K 제곱 얘 사라질 거고 나오는 건 뭐가 된다? 얘는 그러면은 4MK 남을 거고 플러스 M제곱만 남겠죠. 그럼 얘 사라졌고 얘도 사라졌고 남는 건 얘와 얘 K에 대한 식으로 좀 써볼까요? K에 대한 식을 쓰면 K항이 뭐 있어? K항 이거랑 없네? 좋아. 그러면은 K항은 4MK가 K항이고 나머지 플러스 M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8 얘가 얼마더라? 0이다. 그럼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했으니까 자, 요 앞에 있는 거 뭐가 와야 돼요? 0이 와야 돼요. 따라서 M은 0이 되고요. 자, M이 0이니까 이거 사라지고 얘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된다는 거야, 얘가. 자, 그러면은 N 값은 뭐가 나오겠습니까? 바로 나오죠. 마이너스 2. 그래서 0에서 마이너스 2를 빼시오. 그럼 뭐만 남아요? 플러스 2. 정답 얼마 되는 거예요? 3번이 되는 거죠. 네, 다음 11번. 이 문제도 여러분 단골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는 건데 뭘 줘요? 범위를 주죠. 즉, 제한된 범위 안에서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렴.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럼 봤을 때 우리가 제한된 범위 나온다? 바로 뭐 찾으라고 했죠? 제가 축 찾아야 됩니다. 축. 그래서 얘 축 찾아볼게요. fx의 축 바로 얼마인지 찾을 수 있어요. 얼마인지 찾을 수 있어요? 바로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찾을 수 있죠. 그쵸? 마이너스 2a분의 1이니까 제발 이거 빨리빨리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gx 축 얼마입니까? 얘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얘는 축을 알 수가 아직은 없구나. 그럼 결국 얘 갖고만 풀어야겠구나 라는 그런 뜻이 나옵니다. 그쵸? 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봤더니 진짜네. fx의 최소값만 알려줬어요. 그럼 얘로 이 a를 찾아낸 다음에 이거 대입해서 얘 문제 다시 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축구해가지고 풀어봐. 요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얘 가지고 문제 풉시다. 풀어봅시다. 자, 지금 얘는요 위로 볼록한 이차 함수예요. 그쵸? 위로 볼록한 이차 함수입니다. 근데 얘의 축이 얼마냐면 지금 축이 얼마래요? 마이너스 1이래요. 근데 범위가 지금 어딘가요? 범위가 마이너스 2와 2 사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이쯤에 있을 거고 2가 한 이쯤에 있지 않을까? 한 요 정도 여기쯤에 있겠지. 그쵸?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2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때 최소값이라고 했어. 최소값. 요 범위거든요. 지금 요 범위 내에 있는데 요 범위 내에서 최소값은 어디야? 당연히 얘겠죠. 즉 f2일 때의 함수값이 최소값이 되겠죠. 근데 이게 얼마라고 했어? 마이너스 10이라고 알려줬다고. 그럼 a가 바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x에다가 2를 집어넣습니다. 자, 2를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8. 거기다가 마이너스 8 플러스 a 한 개 얼마가 되더라? 얘가 10, 마이너스 12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a값 바로 나와요. a는 얼마 나올까요? 마이너스 16이 넘어가니까 4가 나오겠지. 그래서 a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 a라는 녀석, 너란 녀석. a라는 녀석은 4였어. 그러니까 너가 4가 될 거고 너도 4가 되는 거구나 라고 찾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gx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찾았으니까 요 범위 내에서 얘 최대값 구해보자 이 얘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뭘 구해야 돼 우리? 축 구해야 돼요. 이게 축 얼마라는 거야? 이제 1이라는 거 찾았지. 오 와우. 자, 그럼 얘는요 아래로 볼록해. 축이 1이야. 어떻게 생겼어요? 아래로 볼록해. 여기 축이 1이야. 여기가 1이란 얘기야. 1.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범위가 어떻게 정해졌냐면 아까 마이너스 2였으니까 이번엔 여기가 이겠네. 오, 축이 좀 더 왼쪽으로 옮겨졌구나. 이번에는 마이너스 2가 이쯤이겠죠. 자, 그러면 얘의 최소값, 아니 최대값이죠. 최대값. 최소값이라 했으면 무조건 얘고. 최대값은 어디겠어요? 여기겠죠. 즉 G죠. G-2일 때 최소값을 갖겠죠. 최대값. 최대값을 갖겠죠. 그럼 이거 구해내면 끝나는 겁니다. G-2. 그럼 이 식에다가 뭐 넣으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2 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2 넣었으니까 8 될 거고 마이너스 2 넣었으니까 플러스 8 되니까 더하면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16. 바로 나오죠? 그래, 정답 얼마입니까? 함수 gx의 최대값, 이 범위에서의 최대값은 16이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12번 문제를 볼게요. 자, 12번 문제는 여러분 사실 문제를 잘 해석하는 게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함수가 두 개가 있는데 걔네들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답니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 얘는 2차 함수고 얘 1차 함수니까 대략 뭐 이런 새끼 생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랑 얘랑 만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랬을 때에 만나는 두 점의 x좌표를 알파랑 베타라고 하겠다. 그럼 얘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두 식을 연립했을 때 그때의 근. 그러니까 걔의 뭐야 되겠어? 걔를 0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해가 알파 베타가 된다 이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실제로 이 두 식을 연립해 볼게요. 근이 뭐가 되는지, 알파 베타가 뭐가 되는지 찾아보자 이 얘기죠. 연립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4x 넘어가면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얘가 0이 되겠죠. 얘는 바로 나와요. x 뭐가 나올까요? 일단 한 번 더 그래 인수분 해보자. 그럼 얘는 x 뭐가 돼요? 6, 20이니까 마이너스 6, 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x는 얼마가 된다? 6 또는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6이 된다 이 얘기예요. 두 근이. 이해하나요? 자, 그러면 연립했으니까 결국 얘를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어. 얘는 이 식을요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fx와 gx가 같은 식이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쵸?
요렇게. 그러면 얘의 이 식을 이렇게 썼고 얘 식이 얘인 거잖아요 지금. 그쵸? 맞나요? 네. 자 그러면 얘를 보세요. 얘를 우리가 어떻게 식으로 이렇게 식을 쓴 거잖아. 얘가 얘인 거잖아 지금. 맞나요? 이렇게? 이렇게 된 거잖아요. fx는 gx다 라는 이 연립된 식이 바로 요거라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구하려고 하냐면 얘를 구하려고 한다고. 얘의 두 식은의 합이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이번에는 f ex-k 얘랑 g ex-k에 대한 식 얘를 한번 찾아보자 이거죠. 그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에다가 여기 위에 있는 식에다가 지금 x가 얘로 바뀌었을 뿐이잖아. 그럼 x 대신 얘만 넣어주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ex-k-6 곱하기 ex-k 플러스 2 이렇게 된다. 얘가 0이구나. 요런 식이 써지는 거예요. 새롭게. 뭐가? 얘가요. 그럼 얘에 대한 두근 바로 찾을 수 있거든요. 얘 근 뭐겠습니까? 얘는요. x는 자 여기 2 개수 2니까 2분의 얘 부호 바꿔주면 k 플러스 6 이렇게 될 거고 또 하나의 근은 2분의 부호 바꿔주면 k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두근이. 이 식의 두근 요렇게 나오더라. 여기까지 되시죠? 그럼 최종적으로 뭐 구하라는 거예요? 얘네들의 합이 5라고 했으니까 그때의 k 값 구한다. 그럼 바로 그냥 이렇게 식을 써주면 되겠죠. 두 개 더 합시다. 2분의 얼마입니까? 2k 플러스 4란 얘기야. 자, 2분의 2k 플러스 4가 얼마다? 5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2k 플러스 4는 그냥 10이 될 거고 그래서 k, 2k는 얼마가 되는 거야? 6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k는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라고 찾을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요, 여러분, 그냥 무작정 보자마자 식으로 쓰려고 하지 말고 한번 파악을 해보자고. 아, 얘가 뜻하는 게 뭘까? 이 말이. 얘가 이 식이 뜻하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보고 문제를 풀어보자고. 그러면 생각보다 여러분, 어렵지 않게 답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이 되겠네요. 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이제부터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더 주목하셔야 돼요. 자, 13번 문제 볼게요. 13번 문제는 야, 얘가 자연수라고 해요. 4차식이 있는데 n에 대한 4차식이 있는데 얘가 어떤 자연수래요. 근데 걔가 n-1 곱하기 n-2의 배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가 되겠지. 자, 보세요. n제곱, n4제곱이네. n4제곱 플러스 2n세제곱 마이너스 n-2는요. 얘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얘로 나누면 어떻게 돼야 돼? 나누어 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즉 얘 곱하기 정수로 나눠 떠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 곱하기 어떤 k, 같이 이렇게 쓸 수 있어. n-1 곱하기 n-2 곱하기 k, 얘는 정수겠죠. 자,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얘 녀석이 얘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얘네들은 얘 뭐가 돼야 된다? 인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인수가 곱한 게. 맞죠? 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우리가 사실 이 식을요, 얘로 나눠줘야 돼요, 원래. 그래야 얘가 나오겠지. 그래, 나눌 거예요. 나누는 거 여러분 잘하잖아. 나눠봅시다. 자, 요 식을 일단 얘로 나눠볼게요. 얘를 얘로 나눕니다. 아시겠죠? 자,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개수만 써보자. 직접 나눌 거야. 해볼 거야. 2, 그 다음에 없어. x제곱의 개수는 없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자, 얘를 이제 나눕니다. 뭘로요? 얘로. 얘 계산하면은 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2거든. 그러니까 1, 마이너스 3, 2 이렇게 될 거라고. 나눠볼게요. 조립제법을 해도 되지만 난 이렇게 할 거야. 자, 그러면 얘는 1 마이너스 3, 2 빼면 여기 5 남고 여기 마이너스 2 남더라. 마이너스 1 나오니까 여기 5 해볼게요. 자, 그러면 5 마이너스 15 5 커지는데. 자, 그 다음에 얘는 10 이렇게 나온다. 좀 커져. 좋아. 해봐.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얘는 그럼 13 빼면은 마이너스 11 빼면은 없지. 이렇게 내려오고.
자, 그럼 나머지 13. 13 해봅시다. 그럼 마지막이야. 13. 그 다음 뭐가 돼? 얘는 마이너스 39. 그 다음에 하면은 얘는 플러스 26. 이렇게 나오더라. 해볼게요. 그럼 여기 나머지 뭡니까? 나머지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28이 될 거고요. 얘도 더 빼면은 마이너스 28 이렇게 나오더라. 맞나요? 그러니까 얘로 나눠봤더니 어떻게 나오더냐면 n-1, n-2로 얘를 나눠보니까 여기 k에 해당한 녀석이 뭐가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몫이 얼마야? n, 여기 n이잖아. n 제곱 플러스 5n 플러스 13이 나왔고 나머지가 있었죠. 나머지 나머지 28n-28. 근데 얘요 그냥 28로 묶어볼까? 이거 원래 이거 이렇게 돼야 되거든. 28로 묶어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맞나요? 네, 좋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식이 얘로 나눴을 때 정리가 돼요. 이렇게. 그쵸?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생각해봅시다. 지금 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건데 원래 얘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요 식이요.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빠져나가야 된다. 그래야 얘가 얘의 배수가 된다고. 그렇다라는 거는 이 나머지를 처리를 해줘야 돼요. 딱 정수로 떨어져야 되거든. 자, 보세요. 얘는 일단 지금 얘도 결국에는 다 인수분해 돼 있는 거잖아. 그치? 다 인수들의 곱이잖아. 그러니까 n-1과 n-2의 곱인 형태라고요. 얘는 좋아. 근데 얘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가 곱해져 있는 형태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얘를 얘처럼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여기에 공통인수로 얘를 끄집어낼 건데 얘 안 보이죠? 그죠? 공통인수가 안 보이지 얘가. 근데 우리 빼내는 거, 괄호 앞으로 빼내는 거 할 때 어떻게 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2분의 1 x제곱 플러스 2x 있을 때 얘를 만약에 괄호 앞에 2분의 1로 빼내면 얘 뭐가 돼? x제곱 되고 얘는 플러스 4x 되는 것 마냥. 그쵸? 얘도 보세요. 얘도 만약에 얘를 n-1 곱하기 n-2로 빼냈다고 치자. 그러면 얘는 여기 그냥 남겠죠. 얘는 그냥 남을 거야. n제곱 플러스 5n 플러스 13은 여기 있을 거고 여기가 어떻게 남아야 되냐면 얘를 앞으로 빼냈으니까 없던 거에서 지금 만들어낸 거야. 그럼 얘는 이렇게 됩니다. 플러스 n-1분의 n-2 곱한 거 분의 28 n-1 이런 식으로 정리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전개를 하면 얘가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럼 이제 얘랑 얘가 얘였고 얘를 인수분해를 했더니 이렇게 된 거야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것과 얘도 어떤 거예요? 마지막 것도 결국에는 다 같은 식입니다. 이거 다 같은 식이라고. 다 같은 식이에요. 얘를 지금 풀어낸 거예요. 그럼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 처음에. 자, 얘는 n-1 곱하기 n-2 그 다음에 곱하기 k 정수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얘 k. 그치? 그렇다라는 건 얘랑 똑같은 거니까 얘가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얘가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k가 된다는 얘기고 얘가 결국 정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일단.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n의 최대값을 찾아야 되는데 아마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어려울 수 있어. 우리가 이 식이 정수가 돼야 된다는 건 이해했죠? 자, 그럼 보자고. 우리가 분명히 n은 뭐였어? 자연수였어.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될까요? 자연수가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뒤에 있는 녀석이 만약에 정수가 아니면 어떡해? 그럼 정수가 되나? 안 되겠죠. 얘가 만약에 뭐 유리수라던가 그러니까 분수라던가 아니면 얘가 막 무리수거나 허수면 얘가 정수가 되겠냐고.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뭐여야 돼? 이 식은. 얘는 무조건 정수여야 합니다. 그래서 자연수에 정수를 더해야 정수가 되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 왔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n-1 곱하기 n-2분의
28 곱하기 n-1 얘가 뭐가 돼야 된다? 얘가 정수가 돼야 됩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럼 이거 약분이 되는 게 있어 지금, 그지? 그죠? 그럼 뭐 나와? n-2분의 28이 뭐가 돼야 된다고? 정수가 돼야 된다고요. 정수.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생각해봐요. 얘가 정수가 되려면 얘 분수 형태잖아. 분모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분모가 사라져야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 n-2는 28가 약분이 돼서 사라져줘야 된다고요. 맞나요? 자, 제발 이걸 이해하셨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n-2는 자, 여기서 n-2는 8에 뭐가 되는 거예요? 아, 28. 28에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제발. 약수가 되어야만. 약수가 되어야만 얘가 뭐가 된다? 정수가 된다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럼 봅시다. n-가 28의 약수. 약수 중에 제일 큰 거 뭐야? 왜냐면 n값의 최대값 찾아야 되니까. 제일 큰 거 뭡니까? 28이겠지. 여기 1 되면 되잖아. 28분의 28, 1. 그래서 n-2가 얼마다? 28이 되어야만 얘가 정수가 되고 그 중에 제일 큰 n값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그럼 n값은 뭐가 됩니까? 넘겨서 30이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 뭔가 되게 어려워 보였지만 우리가 요 개념 배수다? 그럼 정수가 곱해져야 되겠네. 그럼 요 형태가 뭐여야 돼? 정수여야 돼. 그래서 샤샥 약분했더니 이런 형태가 나왔고 얘가 정수가 되려면 n-2는 28의 약수여야 되더라. 근데 최대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n-2가 28이더라. 그래서 n은 얼마요? 30이 되는 거죠. 네, 그럼 복잡한 식의 풀이를 마치고 이번에는 14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딱 보니까 지금 뭐 이차함수 fx에 대한 뭐가 나와요? 두 근이 나와요. 그쵸? 그렇다라는 거는 뭐 하겠다?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겠구나라는 어떤 이런 예상 정도는 여러분 이제 가능하시죠? 자, 근데 그냥 fx에 대한 두 근인 줄 알았더니만 뭐 하래요? 추가적으로 얘를 더해주네요. 그쵸? 거기에 대한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합니다. 그럼 일단 우리 fx부터 좀 정해줘 봅시다. 이차함수라고 했는데 얘 정보가 따로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놓자고요. 근데 이제 우리 얘로 문제를 이어나가야 되잖아. 더한 거.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요 식을 더한 건 ax제곱 거기다가 플러스 b 플러스 2x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c 플러스 1 요게 바로 새로 이제 추가된 그 식입니다. 얘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어요. 그럼 얘 가지고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 가지고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써봅시다. 알파 플러스 베타 두근의 합은 얼마겠습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플러스 2 이렇게 된다는 얘기. 자, 그 다음에 두근의 곱도 봅시다. 두근의 곱은 뭐가 될까요? a분의 c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에 뭐라 그랬어? 얘가 마이너스 2고요. 알파 베타가 5라고 친절하게 알려줬네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너무 지금 미지수가 많아서 난 줄이려고 작업을 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한 문자로 좀 정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어떻게 될 수 있어? b 플러스 2가 얼마란 얘기? 마이너스 2a란 얘기. 그쵸? b 플러스 2a가 마이너스 2a란 얘기고 얘는 c 플러스 1이 5a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2a가 아니네. 앞에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a를 곱한 거니까 플러스 a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거 가지고 또 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따라서 b는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b는 2a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따라서 c는 5a 마이너스 1이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다 우리 문자 세 개를 a에 대한 식으로 바꿨잖아. 그러니까 문제 풀기 훨씬 한결 수월해지겠죠. 계속 문제 조건 볼게요. 단서를. 자, F1이 5라고 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가 잃는 값이
5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얘는 뭘 알려줘?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5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야,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5야 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어땠어요, 지금? B랑 C랑 다 A로 깔끔하게 정리해놨잖아. 그럼 다 더하면 결국 뭐가 돼요? A에 대한 방정식, 1차 방정식이 되겠죠. 그럼 다 찾을 수 있잖아, 이제. 그쵸? 해봅시다. 그러면은, 얘 해볼게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5라는 거니까, A 더하기, B는 얼마요? 2A-2. C는 얼마요? 5A 플러스 1, 마이너스 1. 얘가 얼마요? 5라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정리하면 8A가 되고, 얘는 우변 뭐가 돼? 넘어가서 샤샥 마이너스 3 넘어가니까 8. 따라서 A는 얼마였다? A는 1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A가 1이니까 이제 B값 찾아오겠죠? B값 얼마예요? B는 0이 되겠네. 자, 그 다음 C 볼까? C 1 넣었으니까 5에서 1 뺀 거 4. 그래서 A는 1, B 0, C 4. 이거 뭐였습니까? fx의 개수들이었죠? 그러니까 fx가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x제곱 플러스 4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어때요? 깔끔하게 나왔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뭘 구해라? f2만 구해라. x 대신 2 넣어라. 그럼 2의 제곱 4. 4 더하기 4는 얼마입니까? 8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정답 몇 번 찾을 수 있어요? 1번이라는 거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15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사실 여러분 많이 했던 문제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문제 풀었던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풀이를. 일단 뭡니까? 우리 제한된 범위를 주고 그 안에서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럼 바로 뭘 해야 되는지 이제 우리는 알고 있죠? 뭐 해라? 이 2차 함수의 축을 찾아라. 그럼 얘 축은 뭐가 될까요? 바로 나오겠죠? 얼마입니까? 5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하면서 축이 5인 2차 함수 어떻게 그려지냐면 아래로 볼록하면서 이 축이 5인 함수라는 얘기예요. 5. 얘가 5구나, 축이. 그쵸? 근데 이제는 범위를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 범위 안에서의 최소값이 0이래요. 그럼 우리 범위를 좀 그려봐야죠. 첫 번째 어떤 범위가 그려질 수 있어요? A가 5보다 왼쪽에 있는 경우, 즉 요렇게 있는 경우, 여기가 A가 되는 거고 여기가 0이 되겠죠. 그럼 이런 경우에 한번 어떻게 되는지, A 값이 뭐가 되는지 식으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첫 번째 경우에요, A가 5보다 어때요? 작습니다. 그쵸? 작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럴 때 최소값이 어디냐면 지금 여기 범위가 여기니까 당연히 여기서 최소값을 갖겠지. 뭐일 때? FA일 때. 이일 때 최소값을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최소값이 얼마야? 0이라는 거야. 즉 FA가 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뭔가 2차 방정식 나올 것 같긴 한데 봅시다. X 대신에 A 넣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A 플러스 8이 0이야. 그럼 얘는 A제곱 마이너스 9A 플러스 8이 0이야. 그럼 이거 인수분해 되죠? A 마이너스 8, A 마이너스 1. 따라서 A 값은 뭐가 됩니까? 1 또는 8이 나와요. That's right. 맞나요? 근데 우리 범위가 뭐였어요? A 범위가. 이거잖아. A 5보다 작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안 돼요. 얘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A가 1이라는 거 찾았어. 그럼 우리 또 다른 경우 가야겠죠.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축이요,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 그럼 어떻게 되면 되냐면 A가 여기 있으면 돼요. 이쪽에. 이런 식으로. 이번엔 여기. 그러니까 얘는 범위가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지금 축이 그 안에 있잖아. 그럼 축일 때, X가 축 5일 때 결국 최소값을 갖겠지. 즉 F5일 때 최소값을 갖겠죠. 두 번째 경우 써봅시다. 두 번째, A가 이번에는 어때야 돼요?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죠? 왜냐면 축이 이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그 축으로 하는 값이 당연히 최소값이 될 거고 얘가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넣어볼게요. X에다가 5를. 좀 수가 커지겠지? 자, 그럼 해보자. 25 마이너스 50이네. 오, 좋아. 50 플러스 A 플러스 8이 뭐가 되더라? 0이 되더라.
얘 그럼 A에다 그냥 1차 방정식 되네. 너무 좋네. 그럼 다 넘겨봅시다. 마이너스 25 더하면 8 더하면 마이너스 17이니까 넘기면 17이 됩니다. 범위에 돼야 안 돼요? 5보다 크다 같다 했으니까. 되죠? 그래서 A 값은 이렇게 17과 1 두 개 나오게 되더라. 그럼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18.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16번 문제를 같이 볼게요. 이 문제 복소수 문제가 나왔는데 복소수 Z가 뭐 요렇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하나 나오죠. 뭐예요? Z제곱이 음의 실수이더라 라고 나와요. 이거 뭐 의미한다고 배웠어요? Z제곱이 복소수의 제곱이 음의 실수가 되려면 당연히 얘는 Z가 뭐야 된다? 순허수가 되어야 됩니다. 실수가 있어버리면 음의 실수가 되지 않아요. 또 허수가 되니까. 그래서 Z제곱이 음의 실수다. 무슨 얘기? Z는 순허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순허수라는 걸 알았어. 그럼 순허수의 특징은 뭡니까? 실수 부분은 0이고, 그러니까 즉 얘가 0이고 얘는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해보자고요. 자, 먼저 a제곱 마이너스 1이 0이다. 그리고 a 플러스 1이 0이 되면 안 된다. 그럼 a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얘는 a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올 텐데 마이너스 1은 안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따라서 a는 1이라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러면 a가 1이니까 여긴 사라지고 얘 1 더하기 1. 그래서 z는 뭐만 남는 거예요? 2i만 남는 거죠. 그래서 z가 뭐였다? 2i다 라고 찾는 겁니다. 이제 자, 여기까지 찾았어요. 자, 근데 그 다음에 차근차근 가자고요. 차근차근 얘를 봤더니 와, 야, 그냥 분녀도 복잡한데 n제곱까지 때렸어. 와, 얘는 분명히 2i였다 늘 거고. 문제 뜻부터 좀 파악해 봅시다. 자, 요거 n제곱 된 거. 그러면 언젠가 얘는 분명히 뭐가 됩니까? 순환해서 i나 1이나 순환 주기가 나올 거란 얘기죠. 그쵸? 그 다음에 얘도 순환할 거고. 그럼 언젠가 얘도 1이 나오겠고 얘는 1이 나올 거거든. 그랬을 때 2가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찾으란 얘기예요? 과연 야, 언제 얘 1 되고 언제 얘 1 되니? 그러니까 n이 몇일 때 얘 1 되고 1 되니 이거 찾으라는 거예요. 자, 그럼 쉬운 거부터 해볼까? 얘 보겠습니다. 얘. 우리 지금 Z 찾았잖아. Z 얼마예요? 2i. 그러니까 얘가 언제 1이 되는지 n이 언제인지 찾으라는 거죠. 몇 제곱인지. 자, 그럼 보세요. 4분의 자, 봅시다. 얘 Z2i. 얘 복소수 뭡니까? 복소수는 마이너스 2i인데 또 마이너스 붙였죠? 얘도 플러스 2i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복소, 마이너스 켤레 복소, 그러니까 그 Z바가. 얘가 뭐가 됩니까? 4분의 4i니까 i 되겠지.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게 뭐가 된다? i라는 얘기입니다. 오. 그럼 얘는 n이 4제곱일 때, 그러니까 4의 배수일 때 1이 된다는 얘기죠. 4주기니까. 찾은 거예요. 좋았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 찾아보자고. 이 안에 있는 녀석이 대체 뭐가 되는지. 얘로는 찾기 힘들고요. 우린 뭘 할 거냐면 얘의 거듭제곱을 했을 때 언제 1이 되는지를 찾을 거라고. 그럼 먼저 제곱부터 해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의 제곱부터 들어갑니다. 이 제곱이 뭐가 될까요? 이 제곱은 제곱해주면 되죠. 4. 얘는 얘랑 어떻게 돼요? 얘 제곱한 거에서 얘 제곱한 게 빠지겠죠. 그러니까 1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실수 부분은 얘랑 얘 그냥 곱한 거 마이너스 2 루트 3i 이렇게 되겠네. 약분해볼까요?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됐다. 자, 그럼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안에 원래 있었던 요 수를 제곱했더니 얘가 된 거거든. 그러니까 이 두 개 지금 뭐가 됐어? 켤레복소수가 됐죠. 그러면 여기서 끝날 가능성이 매우 커져요, 켤레복소수는. 그러면 얘 세제곱은 뭐가 되냐면 이제 세제곱 찾을 거야. 얘 세제곱은
얘에다가 뭐 곱해주면 돼? 얘 곱해주면 되거든.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거 얘를 만약에 A라고 치환해버리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A 세제곱. A 세제곱이 된다는 얘기죠. A 세제곱은 A 곱하기 A 제곱하면 되니까 곱해봅시다.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얘랑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얘를 곱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분모는 4가 되고 분자는 합차잖아요. 뭔가 다 허수 부분이 사라집니다. 실수 부분만 남겠지. 1 더하기 3이잖아. 뭐가 돼요? 4. 어때요? 깔끔해지죠? 그럼 뭐가 됩니까? 얘는 바로 1을 찾을 수 있어요. 이제 어떨 때? 세제곱했을 때 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A 세제곱을 해야만 얘가 1이 되는 거고요. 그쵸? 얘는 i니까 4제곱을 해야만 1이 되는 거예요. 얘가. 그럼 생각해봐요. 얘네들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동시에 마치 이거 뭐야? 최소 공배수 구하는 문제 그런 문제 아닙니까? 얘는 계속 세주기 3의 배수로 갈 거고 n이. 얘는 계속 4의 배수로 가야 되는데 동시에 똑같이 딱 맞춰서 1, 2를 만들어야 되니까 뭐다? n은 뭐가 됩니까? 얘네들의 최소 공배수. 즉 12의 배수가 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n은 12의 배수다. 그래야만 얘도 1로 만들 수 있고 얘도 1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n이 12배수라는 거 찾았어. 근데 300 이하 중에 야 12배수 몇 개 있니? 이 얘기입니다. 그럼 뭐 하면 돼요? 나누면 되죠? 300을 12로 나눠봐. 그러면 2, 24 뭐야 왜 이렇게 나와? 24, 60 끝났네요. 오. 몇 개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300 안에 12의 배수가 25개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번엔 17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요. 아마 대성고 시험에서 이 문제가 가장 어렵지 않았을까,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결국 함수 문제가 나왔고요. 막 조건 여러 개 나오는 거, 여러분 복잡한 거 아시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문제수 여러분 좀 침착하게 하나하나씩 좀 적어가면서 푸셔야 됩니다. 일단 문제가 너무 문제 문항도 길죠. 그리고 조건도 뭔가 매우 많아요. 그래서 아마 얘는 여러분 따로 조금 옆에 연습장 두시고 따로 풀이하면서 조금 따라오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막 지우면서 할게요. 자, 얘는요 일단 1차 함수 fx와 2차 함수 gx가 있어요. 그럼 일단 써놓겠습니다. 써놓고 시작하자. 자, fx는 뭐가 된다? 얘는 그냥 1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ax 플러스 b라는 식이 될 거예요. 1차식. y는 ax 플러스 b. 자, 이번에는 gx는 2차 함수인데요. 2창의 개수가 1이래요. 즉, 그러니까 gx는 뭐가 됩니까? gx는 x제곱, 미지수가 써야겠죠? mx 플러스 n이라고 써봅시다. 자, fx랑 gx를 이렇게 정해 놓고요. 문제는 뭡니까? hx가 나와요. 나 미쳐버리겠네. 그쵸? 얘가 나옵니다. 근데 얘가요, 또 두 개가 나와요. h1x, h2x 두 개가 나옵니다. h1x는 fx와 gx를 더한답니다. 그리고 h2x는 두 함수를 뺀대요. 그럼 여러분, 이건 적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적겠습니다. 자, h1x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네들이 더하는 거잖아요. 그대로 더할 거죠. x제곱. 그 다음에 원래 mx인데 얘 더해지잖아요. 플러스 a 플러스 mx. 그 다음에 플러스 b 플러스 n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이번엔 빼보겠습니다. 즉 h2x를 구해보려고 해요. 얘는 얘에서 뺐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호가 다 마이너스로 바뀌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x제곱, 이번에는 플러스 a 마이너스 mx, 그 다음에 플러스 b 마이너스 n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h2x라는 식이에요.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적어 놓고 시작하세요. 자, 이렇게 준비 세팅이 끝났으면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한 조건들로 가보겠습니다. 가를 보세요. 첫 번째 h1x는요 x축에 접한대요.
다행이다. 정보 하나 찾았다. 그럼 얘는 접한다고 했으니까 판별식이 0이다. 쓸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갑니다. 일단 가 조건에서 H1이야. 그럼 제 판별식 쓸 거야. 그 판별식이 뭐여야 돼? 0이어야 돼. H1X의 판별식이 0이어야 돼요. 그럼 써보자고. A 플러스 M의 제곱 거기다가 빼요. 마이너스 B 4잖아. 마이너스 4가 있어야지. 마이너스 4 B 플러스 N 얘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이 얘기겠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이제 또 두 다음 나 조건으로 가볼게요. 나 조건으로 가면 뭐가 나오냐면 H1X 그리고 H2X 그래프가 얘네도 한 점에서 만난답니다. 얘랑 얘가 한 점에서 만난다. 즉 이런 얘기 아닐까? 요렇게 한 점에서 만난다는 접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지. 요렇게 한 점에서 만난다. 근데 이때 만났을 때 이 점이 얼마다? 이 점이 2,16이다 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럼 얘도 뭐 해야 돼요? 연립했을 때 그 식이 완전 제곱식 된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은 해봅시다. 일단 두 개를 그럼 뭐 해야 돼? 연립해야 되니까 두 식을 연립하게 되면 얘를 이항해볼까? 이쪽으로? 오케이. 그러면 뭐가 되냐면 x 2x제곱이 되겠지. 지금 얘를 같다고 놨을 때 얘를 이항시키면 그 다음에 원래 ax 플러스 mx인데 지금 마이너스 ax랑 플러스 mx가 지금 이항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a는 사라지고 m 두 개 돼요. 플러스 2mx.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넘어가면 b는 사라지죠. n 두 개 남아요. 요게 바로 뭡니까? h1x와 h2x를 연립한 거. 얘가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근데 얘네들이 어떤 점을 지난다고 했어? 2,16을 지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한 점에서 만나는 그 근이 뭐예요? 중근이 2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결국 뭐다? 이 식은 x-2의 제곱은 0이다라는 이 식과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 일단 2로 약분할게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이 0인 요 식이랑 요 식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전개하면 뭐가 되냐면 알겠지 사실 다들 이렇게 된다나. 우리 뭘 찾을 수 있어요? m이 마이너스 4고 n이 4라는 거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m이 마이너스 4고 n이 4라는 거 찾은 거라. 그러면 일단 gx 찾았네? 좋아. 여기가 마이너스 4x고 여기가 4라는 얘기. 자, 그런 다음에 여기도 쓸 수 있어요. 우리 여기도 다 바꿀 수 있다. 와우, 다 바꾸자. 야, 여기 마이너스 4, 여기 4. 그러니까 a 마이너스 4, 4 되고 얘는 마이너스 m이니까 플러스 4가 되죠. 플러스 4, 여기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구나. 여기도 바꾸겠습니다. 여기도 바꾸면 야, a 아까 뭐였어? 마이너스 4잖아. a 마이너스 4제곱 여기는 n이 4 이렇게. 요렇게 쓸 수 있더라. 자, m과 n 값을 찾은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a, b 값도 찾으러 가봐야 될 것 같아.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여기 됐고 n 값 찾았고 지금 m 값하고 n 값 찾고 나서 이렇게 지금 두 식이 있는데 얘네들이 결국 다 한 점에서 어디서 만난다고 했어? 아까 2,16에서 만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점들 다 어떤 거 지난다고? 2,16을 지난다고. 그럼 여기다가 x 대신에 2, y 대신에 16을 넣으면 우리 뭐 찾을 수 있어요? a, b에 대한 식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여기다 여기 넣으면 다 똑같이 나오긴 할 거야. 둘이 똑같이 여기서 만나니까 같은 식이 나올 거라서 하나에다만 집어넣겠습니다. 여기다 집어넣어보죠. h1식에다가 2,16. 왜 여기 지나니까, 이 점을 지나니까 얘가. 대입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뭘 할 수 있냐면 제가 대입합니다. 얘 대입합니다. 여기다가. 그럼 2 넣었으니까 4. 그 다음에 플러스 2a. 자, 그 다음에 뭐 됩니까?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플러스 b.
플러스 4. 얘가 뭐가 되더라? 16이 되더라. 여러분 다 쫓아와야 돼요, 이거. 제가 지금 다 쓰지 않기 때문에 워낙 쓸 게 많아서 다 세부 설명을 안 쓰기 때문에 여러분 제 말씀 설명으로 듣고 쫓아와야 됩니다. 자, 그럼 얘는요. 좋아. 다 지워진다. 그러면 2a 플러스 b가 16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a 플러스 b가 16이구나. 그러면 여기서 우리 뭘 할 수 있습니까? b가 얼마다라는 걸 알 수 있어? b가 16 마이너스 2a라는 걸 찾을 수 있다는 거지. b가 16 마이너스 2a구나. 자, 그럼 여기서 써놓읍시다. b가 다 써놔야 돼, 여러분. 이런 정보들은 다 써놔야 됩니다. 16 마이너스 2a다. 그럼 이거 지우고요. 그럼 여러분, 어떤 식이 또 바뀝니까? 얘가 바뀌죠. 얘가 이제 뭐로 바뀌어요? 16 마이너스 2a로 바뀌면서 여기가 뭐가 될까? 20 마이너스 2a가 되겠지. b 플러스 4였으니까. 16 마이너스 2a 더하기 4 했으니까. 그 여러분 이거 왜 썼을까 이렇게? 뭐 찾으려고? a 값 찾으려고. 왜냐면 a에 대한 2차 방정식 나오잖아 이제. 그럼 a 값 찾을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거 fx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좋아요. 우리가 지금 a랑 b에 대한 관계식 찾았고 얘 여기다 대입해서 이거 2차 방정식 풀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얘는요. 이제 재밌어지기 시작했어. 보이잖아요 이제 여러분. 보이지 않나요? 어떻게 되는지 보이지가 않아? 보일 것 같은데. 마이너스 80 플러스 8a 얘가 0이구나. 야 그럼 얘도 또 지워지는 게 생겨요 이렇게. 그럼 얘는 a제곱 마이너스 뭐가 되냐면 64 얘가 0입니다. 따라서 a제곱이 뭐야? 64가 되는 거죠? 그러면 a는 뭐라는 거예요? a는 플러스 마이너스 8 아닙니까? a는 8 혹은 마이너스 8 두 개 나온다는 얘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썼게요? 왜? a가 두 개라는 건 무슨 얘기야? b 값도 두 개 나온다는 얘기니까. 그럼 a가 8이다? 그럼 b 값은 a가 8일 때 b는 뭐가 되겠어? 8, 26, 0이 되겠네. 이렇게 한 순서상. 자, a가 이번에 마이너스 8이야. 그럼 마이너스 8 넣어보자. 그럼 16 되잖아요? 32가 되네. 자, 이렇게 a, b가 두 쌍이 나옵니다. 써놓을게요. 자, 이번에는 a가 만약에 8이면 b는 0이 되고요. a가 마이너스 8이면 b는 32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이해되죠? 지금 우리가 가와 나의 조건을 통해서 여기까지 찾아낸 거야. gx까지는 완벽하게 찾았고 ax, 그러니까 fx의 후보가 지금 둘입니다. 8x 플러스 0인지 아니면 마이너스 8x 플러스 32인지. 왜 얘를 바로 안 주냐면 그런 문제 풀리기 바로 나오거든. 그래서 한 번 더 지금 한 번 더 꼬여준 거야. 꽈놓은 거야, 여러분. 그럼 이제는 우리 이거 사실 필요 없어요. 이거 다 썼거든. 이거 쓰려고 가조건까지 썼거든. 이건 이제 다만 볼 겁니다. 다의 조건. 자, 보세요. 모든 실수 x라고 했어. 거기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 h1x 그래프는 h1 알파일 때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고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얘는 뭘 얘기하는 거야? 결국 알파는 h1x 이 그래프의 축을 얘기합니다. 축보다 항상 얘가 크거나 같다. 모든 실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h1x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h1x는 약간 이런 느낌이겠죠. 일단은 항상 다 커야 되니까 아래로 볼록할 거고 이 축이 뭐가 된다? 얘가 알파가 된다는 얘기. 맞나요? 자, 그 다음에 h2x는 h2 베타보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얘는 마찬가지로 어떤 모양새예요? 이 베타가 뭐가 되는 거야? 축이 되고 얘는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 되지 않을까? 얘가 작아야 되니까 이제 요렇게 될 거라고. 얘가 h2x 되고 여기에 축이 얼마가 되냐면 얘가 베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얘 축을 기준으로 h1x는 다 크고 h2x는 축 베타를 기준으로 다 작거나 같다. 이런 그림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또 하나 뭐 줬냐면 알파가 베타보다 커야 된다. 바뀌었네. 그러면 알파가 베타보다 커야 된다. 그럼 이게 바뀌었네요. 어떻게 그리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베타가 있고 여기에 예를 들어 알파가 있더라. 이런 얘기겠죠. 자, 요렇게 얘가 H2X 얘가 H1X 요런 느낌입니다. 지금. 자, 이 상황이에요. 지금 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 H1과 H2를 이렇게 써놨는데 아직 A랑 B는 정해지지 않았잖아.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어때야 되냐면 H1의 축이요. H2 이 그래프의 축보다 항상 어때야 돼요? 커야 한다고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얘가 뭐 갖고 논다? 결국 이거 뭐 갖고 놀아라? 다 조건은 축을 가지고 문제를 풀겠다 이 얘기입니다. H1X와 H2X. 왜냐하면 A랑 B랑 두 개의 경우를 넣으면 축이 달라지거든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A, B의 경우를 가지고 우리 H1X와 H2X의 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게 더 큰지. 자, 먼저 첫 번째 A가 0이고 A가 8이고요. B가 0일 때 이런 상황이에요. 자, H1X에 어떻게 되냐면 얘는 X제곱 A가 지금 8이잖아. 넣었으니까 4X가 될 거고 플러스 4X 그 다음 뭐가 됩니까? B가 얼마? 0이죠. 그러니까 플러스 4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 B값은 필요도 없었어요. 왜? 우리 축만 볼 거니까. 그러니까 얘 축 얼마입니까? 축, 즉 알파 얼마란 얘기예요? 알파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축. 자, 그 다음에 H2 보겠습니다. 얘는 뭐가 될까요? A 8, B 0 넣으면 사실 B 안 넣어도 돼요, 여러분. 우리 축만 볼 거니까 A만 넣어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 A에다 8 넣었으니까 플러스 12X 된다고. 뒤에 블라블라. 그죠? 그럼 요것만 가지고 축이 나오죠. 축이 얼마예요? 얘 베타가 될 거고. 축은 얼마가 됩니까? 6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어? 분명히 여기서 야! 알파가 베타보다 커야 해. 근데 어때요 지금? 알파가 베타보다 큰가요? 아니죠.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겁니다. 이 경우는. 이 경우는 첫 번째 A가 8이고 B가 0인 경우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자동적으로 사실 이거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리 확인만 한 번만 해보자. 한 김에 확인 한 번만. 자, 그럼 두 번째 이번엔 A가 마이너스 8이고 B가 32인 경우 확인만 빨리 할게요. 그럼 H1X는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X 되잖아. 그럼 얘 축 얼마란 얘기야? 알파가 6이란 얘기죠. 자, 이번에는 H2X 빨리 갑니다.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8이니까 넣으면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4X. 그 얘 축 얼마야? 베타는 바로 나오잖아요.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2. 그쵸? 그러니까 알파가 더 크죠? 성립하잖아. 그래서 얘가 맞다는 얘기예요. A랑 B 값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느냐? 얘가 마이너스 8이고 얘가 32가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마이너스 8x 플러스 32가 바로 fx의 정체였습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 뭐 잠깐만. 아직 이거 알파 베타 이거 지우면 안 돼요. 알파가 얼마? 얘가 6이고 베타가 얼마? 마이너스 2더라 이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피니쉬를 내려가 보시죠. 뭐 구하라고 했어요? F 베타 플러스 G 알파라고 했습니다. 아, 또 엄청 또 바꿔놨네 또 심지어. 자, 그럼 fx가 뭐예요? 얘죠? 근데 여기에 뭐 넣어라? 베타를 넣어라. 마이너스 2 넣어라. 그러면은 f 베타는 뭐가 나올까요? 조식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2 넣은 거니까 16 플러스 뭐가 돼? 32. 16 플러스 32니까 48이 나오더라. 자, 이번에는 G 알파는 뭘까요? 요식에다가 뭐 넣은 거예요? 6 넣은 거예요. 그러면은 36 마이너스 24 플러스 4가 되겠네. 그럼 얘는 얼마가 됩니까? 16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두 개를 어떻게 하라? 더하라. 그럼 답은 뭐가 나오겠습니까? 64.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문제의 답 몇 번이다? 5번이다 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18번 문제로 가보죠. 자, 이 문제 많이 본 문제예요. 모의고사를 변형한 문제고요. 이 문제 저희가 저번 시간 보람고 했을 때 했던 문제인데 번호가 똑같아요. 그때도 18번이었거든요. 얘도 똑같이 18번으로 나왔습니다.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그때는 축이 어때요? 같았었는데 모르겠지. 축이 같았었는데 이번에는 축이 좀 달라진다는 거, 그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 보세요. fx가 x는 0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gx는 x1에서 x가 1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그래서 fx는 아래로 볼록하니까 fx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아래로 볼록하면서 여기가 어디다? 축이 0이다. 축이 0일 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gx는요. 축이 1일 때, 여기 1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잖아. 축이 1일 때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1이라고 하면 얘가 바로 gx가 되더라. 물론 축은 좀 다릅니다만 어쨌든 두 사이의 거리는 지금 뭐예요? 나와 있을걸요? 4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 꼭지점 사이에 과연 몇 개의 정수가 있느냐 그걸 묻는 거거든요. 사실 핵심은 그거거든요. 보세요. fx라는 식을 p만큼 올렸다. 위로 잡아당겼다. 얘가 fx잖아? 위로 잡아당겼다. gx를 똑같이 p만큼 잡아내렸다. 그랬을 때 잡아내렸다. 근데 그 값이 k라는, 그러니까 y는 k니까 결국 x축에 평행한 이 직선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선을 나중에 그을 거거든. 이런 식으로 그을 거거든요. 그럼 그랬을 때 이 선이 만나는 두 그래프의 점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다른 시근의 개수가 같다라는 얘기는 얘를 k를 그었을 때, y는 k라고 그었을 때 얘가 지나는 요 직선의 요 그래프들의 만나는 교점이 0개, 1개 혹은 2개 같아야 한다는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봅시다. 얘는 좀 경우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 먼저 K가 이렇게 지나갈 수 있죠. 그러니까 요 선, 여기를 우리가 뭘로 하냐면 얘를 지금 사실상 F0이죠. 그쵸? F0이죠. 그리고 얘는 뭐예요? 얘는 G 뭐가 되냐면 G1이 돼요. 그쵸? 얘네들 사이가 4라고 했어요. 4. 근데 얘가 정수잖아 어차피. 그럼 얘도 정수란 얘기거든. 그래서 얘를 선생님 n이라고 놓고요. 얘를 n 플러스 4라고 놓겠습니다. 이렇게. 요 사이에 얘 만나는 교점이 몇 개야 지금? 지금 얘 fx는 2개잖아. 근데 gx는 몇 개야? 1개잖아. 그럼 다르죠? 그러니까 얘는 안 돼요. n도 안 될걸? fx 1개, gx는 2개니까 n도 같게, 시그널 개수가 같게 되도록 할 수가 없는 K수가 아닙니다. 그럼 같아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여기면 돼요, 여기. 여기는 개수가 항상 같을 겁니다. 얘는 뭐가 되냐면 얘는 n 플러스 1이고요, 정수. 얘는 n 플러스 2고요, 얘는 n 플러스 3이에요. 자, 이렇게 두 꼭지점 사이의 거리가 4일 때 그 사이에 정수의 개수가 3개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 선들은 다 지금 두 함수를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2개씩 같습니다. 맞죠? fx랑 gx. 그래서 요렇게 두 꼭지점 사이 거리가 차이가 4다. 그러면 그 사이에 정수 3개가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p의 개수의 경우를 볼 거예요. 자, 일단 지금 p의 범위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만약 이 p의 역할이 뭐를 하는 거냐면 이 그래프들을 위아래로 평행이동, y축으로 평행이동 시켜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꼭지점 사이가 가까워지거나 멀어지거나 하겠죠. p에 따라서.
그럼 이 형태를 그냥 유지하고 싶어 나는 지금. 그럼 p 값이 뭐가 되면 된다는 얘기예요. 먼저 p가 만약에 0일 수 있겠죠. p가 0이면 이 모양 그대로라고. 지금 fx도 안 올라갔고 gx도 안 내려간 상태라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떤 k라는 선으로 그었을 때 교점, 그러니까 그 그래프와 만나는 교점이 같아지는 개수가 아까 몇 개였어요? 했었죠? 3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p가 0일 때는 몇 개가 나온다? k값 될 수 있는 게 3개가 된다는 거죠. k가 될 수 있는 게 3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p가 지금 범위가 저기 있는데 p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보자고. 음수부터 한번 가보자고요. 음수.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이니까 fx는 더 내려가요. gx는 마이너스 p면 플러스 1이 될 테니까 1만큼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fx는 더 내려간다는 얘기고 이만큼. gx는 이만큼 더 올라가니까 요 사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요게 두 꼭지점의 사이가 될 거고 얘는 지금 더 내려왔죠. 그러니까 n-1이 되고 이만큼. 얘는 n 플러스 5가 될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러면 이 사이에 지금 다 지나간 정수의 개수들이 있을 거예요. 몇 개 있어 지금? 이 사이 6이니까 5개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k가 될 수 있는 정수 k가 될 수 있는 수가 5개가 생깁니다. 2개씩 된다는 걸 알 수 있네. 그러면은 p가 마이너스 2면 7개겠네요. 왜? 얘 하나 더 내려갈 거고 얘 하나 더 올라가니까 얘는 n 플러스 6, 얘는 n-2가 되잖아. 그럼 두 사이 거리는 얼마예요? 8이잖아. 그러니까 안에 있을 수 있는 정수의 개수 몇 개야? 7개. k가 될 수 있는 수 7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끝났네. p가 마이너스 3일 때는 당연히 9개일 거고 p가 마이너스 4일 때는 당연히 11개가 나오겠구나 라는 걸 찾을 수 있죠. 근데 p가 플러스도 있습니다. 1부터 4까지. 걔도 상황을 찾아야지.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원래 이렇게 서로 교차되어 있는데 fx가 계속 올라가고 위로 gx가 아래로 내려가면 언젠간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벌어지겠죠. 그쵸? 자, 일단은 벌어지기 전부터 한번 가봅시다. 자, fx랑 gx랑 p가 0일 때, 평행이동이 안 됐을 때는 일단 두 사이의 거리가 4였어요. 근데 p를 1만큼, p가 1이라고 했을 때 fx를 1 올리고 gx를 1만큼 내려봅시다. fx와 gx가 있을 때 요 사이의 거리가 얼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p가 1이잖아? 그럼 원래 여기는 n 플러스 4였는데 얘는 1을 올라갔고 얘는 1 내려갔어. 그럼 얘는 n 플러스 1이 될 거고 얘는 n 플러스 3이 된다는 얘기야. 그치? 여기서 1만큼 내려갔고 얘는 1만큼 올라갔으니까 n에서. 그럼 이 사이에 정수가 몇 개 있을까요? 지금 두 사이 2잖아. 이 사이에는 정수가 1개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p가 1이면 이렇게 가까워지거든요. 꼭지점들이. 그럼 그 사이 지나가는 k 정수가 하나밖에 안 생겨요. 그래서 1개가 됩니다. 만약에 p가 2면 얘네 붙을걸 이제? 이렇게 될걸요? p가 2면은 이렇게 될걸? 같아질걸? 이런 식으로 될걸? 여기가 0, 여기가 0, 여기가 1 같아질 거 될걸요? 높이가? 그래도 이게 붙었어. 그러면 여기 이 선만큼은 둘 다 하나씩 접하는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요 얘도? 1개가 생겨요. 와우. 이번에는 3으로 갑니다. 값이 3이라고 하면요. p가 3이라고 하면 fx는 위로 3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 있었다가 위로 3만큼 올라가니까 fx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쵸? 그리고 요 값이 뭐가 되겠어요? n 플러스 3이 된다고. p가 3이 된다. 그럼 gx를 볼까요? gx는 원래 얘였거든? 얘가 gx였는데 n 플러스 4였어 원래 최대값이. 근데 거기서 3만큼 내렸잖아요. 그러면 슈슈슈슈 내려오겠지. 그러면서 뭐가 되겠어? n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gx가.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된다? n 플러스 1이 되더라. 이제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fx는 올라가고 gx는 내려가니까.
그래서 3부터는 이제 P가 3일 때는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과연 여기만 지나갈 수 있는 K가 생기면 교점의 개수는 0개로 같아지는 거거든. 그죠? 여기는 안 되지. 얘네는 2개 생기는데 얘는 안 생기니까. 여기다 그으면 얘는 2개인데 얘는 없잖아. 근데 여기다 그리면 어차피 둘 다 0이니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몇 개가 생기겠니? 3하고 1. 2개는 2차이니까. 얘는 n 플러스 2라는 직선 하나밖에 안 생기는 겁니다. 얘밖에 없어요. 딱 둘 다 0 되는 데는. 그래서 P가 3일 때 몇 개? 1개가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P가 4일 때입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P가 4 더 벌어지겠지? 더 벌어지겠죠? 얘 얼마큼 되겠어요? 얘는 이제 막 끝까지 미쳐 날뛰었어. 그래서 n 플러스 4가 될 거고, n에서 n 플러스 4로 4만큼 올라갔을 거고, 밑에 얘는 gx는 n 플러스 4에서 n만큼 내려왔겠죠, 이제. 그쵸? 그러면 이 사이에 과연 정수는 몇 개 있겠습니까? 차이가 4니까 원래 처음처럼 그 사이에 올 수 있는 정수의 개수는 3개다. 3개가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3개.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3. 그쵸? 그래서 3개가 되더라. 이렇게 우리는 P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내에서 K가 될 수 있는 개수를 모두 찾은 거예요. 그럼 이거 그냥 세주면 되거든요. 몇 개입니까? 여기 볼까요? 몇 개야? 6개인가요? 이거 몇 개게요? 그러면 20개, 12개니까 32개, 35개. 더하면 몇 개가 됩니까? 41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 2번이라고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부터는 서술형 문제거든요. 서술형 1번부터 보겠습니다. 조립제법 해서 목과 나머지 구하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을 2x-1로 나눠야 되는데 조립제법은 아시다시피 1차식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마나 됩니까? 1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x로 시작하는 1자식이 된다는 얘고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바꿀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빼내겠습니다. 그래서 얘로 나누라고 했지만 조립제법은 뭘로 한다? 얘로 하겠다 얘기했죠. 그래서 얘를 요걸로 조립제법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갑시다. 자, 그러면 얘는 2, 마이너스 1, 4, 3 이렇게 있을 거고요. 얘를 조립제법으로 뭘로 빼냅니까? 2분의 1로 갑니다. 2분의 1로 가면 얘는 2 내려오고 곱하면 1 더하면 0 곱하면 0 되고 나오면 4. 그쵸? 그 다음에 곱하면 뭐가 돼요? 2가 되겠죠? 더하면 5가 되더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얘는 목과 나머지를 써보자고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를 우리가 px라고 일단 놓을게요. 그러면 px는 먼저 2분의 1로 나눈 거예요. 2분의 1로. 그러면 x-2분의 1로 나누고 그 다음에 몫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2x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5가 나머지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우리 잘 보세요. 몫과 나머지를 얘라고 하면 되나요? 안 된다는 얘기야. 왠지 보세요. 지금 얘는 다시 써보면 사실상 x-2분의 1 얘 2로 지금 공통인수 있으니까 빼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식을 x-2분의 1로 나눴나요? 아니죠. 얘로 나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얘랑 얘랑 곱해지면 지금 얘랑 곱하기 얘 곱하기 얘랑 되는데 얘가 얘랑이 아니라 얘랑 곱해지면 얘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곱해보자. 그러면은 2x-1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x제곱 플러스 2가 곱해질 거고 플러스 5가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px를 2x-1로 나누게 되면 몫은 얘가 아니고요. 얘가 몫이 되는 거예요. 왜? 나누는 수가 우리 조립제법 했던 애보다 2배 커졌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목도 2배 작아져야죠. 나누는 수가 2배 커졌으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 몫은 얼마가 된다? x제곱 플러스 2가 되고
나머지는 얼마가 된다? 5가 된다라는 거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서술형 2번, 20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얘 또 뭐 나왔어요? 범위 나왔고 2차 함수 최대값, 최소값 얘는 얘기 나옵니다. 그럼 이제 딱 눈치채셨죠? 축 찾아야 돼, 축! 근데 축이 따로 fx라는 거에 축이 일단 얘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문제에서 안 줬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 조건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뭐가 나왔냐면 f-2랑 f4가 같다. 즉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랑 4랑 넣었을 때랑 함수값이 같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마이너스 2와 x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4를 기준으로 대칭하고 있다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축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축은 이 사이 뭐가 돼요? 얘 평균 해볼까? 더하면 2 거기다 2 나눠봐 1. 그래서 축이 뭐가 돼? 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거 찾을 수 있어서 여기서 찾았습니다. 축은 얼마다? 1이다 라는 걸 찾은 거죠.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축이 지금 기가 막히게 이 사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얘는 지금 2차항의 개수가 1인 함수니까 아래로 볼록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하면서 축이 얼마야 되냐면 축이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 최소값은, 근데 범위가 지금 어때요? 축이 지금 이 범위 안에 있잖아. 그러니까 최소값이 2라는 건 뭐예요? 이 꼭지점, 즉 축의 y값이 2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찾을 수 있다? 꼭지점을 찾을 수 있다 이겁니다. 얼마라는 거예요? 꼭지점이 1,2라는 걸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 2차 함수식 fx 써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일단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니까 그냥 1로 가고 꼭지점이 1,2니까 요렇게 써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근데 보세요. 뭘 찾으라고 했냐면 얘의 최대값을 찾으라고 했어요. 최대값. 범위 안 주어지면 없는 거예요. 끝까지 가죠. 최대값 찾으려면 범위 그래서 준 겁니다. 근데 아까 축이 얼마였어요? 1이었죠. 축이 1이었는데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범위는 아마 요 정도 되겠지. 여기 0부터 한 4까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여기가 1이니까 0, 4. 그럼 우린 얘 최대값 구하려면 뭘 찾으면 된다? 여기. F4의 값을 찾으면 되더라. 그래서 F4는 어떻게 됩니까? F4. fx 여기다가 4 집어넣읍시다. 그럼 3의 제곱 9 플러스 2 따라서 11이 나온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네, 그럼 이어서 21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얘는요 다항식이 5차식인데 2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해요. 그럼 얘를 우리가 쓰면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 ax 요걸 px라고 놉시다. px는 얘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써지겠죠. 나머지가 어때요? 없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없어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직접 나눠보죠. 우리 한번 나눠보면 일단 개수만 써볼게요.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없죠. 3차식 0 2차식 개수도 없어. 1차식 개수도 없어. 뭐 이렇게 0이 많어? 상수항 1 이렇게 됩니다. 자, 얘를 뭘로 나눌 거냐면요 지금 얘로 나눌 거예요. 그럼 얘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더라. 하나씩 해봅시다. 첫 번째 뭐가 됩니까? A가 되겠죠. 그럼 밑에 써주면 돼요.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그러면 뺍니다. 사라질 거고 얘는 A 플러스 B 뭔가 될 것 같지 않아? 그 다음 여기 A 여기 0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 얘는 뭐가 되면 돼요? A 플러스 B면 되거든. 자, 여기다가는 괄호를 좀 쳐줄게요. 헷갈리니까 A 플러스 B. 그럼 얘는 뭐가 돼요? A 플러스 B가 되고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괄호 쳐줄게요. A 플러스 B.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더라. 이렇게. 그럼 뺍니다. 또 빼보자고. 그러면은 얘는 사라지고 얘는 빼니까 플러스로 바뀌겠지. 얘도 플러스로 바뀔 거고.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2A 플러스 B가 되더라. 얘는 뭐가 돼요? 얘는 그냥 A 플러스 B가 되더라. 이 얘기죠. 요렇게. 그 다음에 0 나오려고. 그럼 그 다음 뭐예요? 2A 플러스 B. 이해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여기 2A 플러스 B 될 거고.
여기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여기도 마이너스 2a 플러스 b 되더라. 됐나요? 자, 그러면 얘 사라질 거고 또 뺐을 때 얘 플러스로 바뀌잖아. 얘도 플러스로 바뀌잖아. 그럼 뭐 돼요? 3a 플러스 2b. 여러분 끝까지 가야 돼요. 자, 그 다음 얘는 2a 플러스 b가 되더라. 다 왔어요 이제.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이 계산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안 한 것뿐이지 귀찮을까 봐. 자, 그 다음에 얘 해주면 되죠. 여기 3a 플러스 2b. 자, 마지막. 자, 그럼 얘 여기 3a 플러스 2b 쓰지 말자. 어차피 지워질 거. 그지? 여기 쓰자. 그럼 이 마이너스 3a 플러스 2b. 여기도 마이너스 3a 플러스 2b. 빼면 얘 사라질 거고 얘 뭐가 돼요? 플러스 플러스 바뀌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최종적으로 5a 플러스 3b 이렇게 될 거고 여긴 뭐가 됩니까? 3a 플러스 2b 플러스 1이 돼. 맞나요? 근데 얘는 우리 뭐였어요? 얘 x항의 계수 이렇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게 나머지예요. 얘가 몫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 처음에 뭐라 그랬어? 몫보다는 이건 있어. 근데 얘는 나머지가 있다 그랬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예요? 얘가 0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얘도 0이고 얘도 0이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얘도 0, 얘도 0. 왜? 나머지가 없으니까. 그럼 해보자. 자, 보자. 그러면은 5a 플러스 얼마예요? 3b. 얘가 0이라고. 또 하나. 3a 플러스 2b 플러스 1이 0이야. 그러면 3a 플러스 2b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이거 뭐 하면 되겠어요? 연립하면 되겠지. 얘는 6으로 만들려면은 10a 플러스 6b. 거기에다가 3 곱해주니까 9a 플러스 6b가 마이너스 3. 얘는 그대로 0일 거다. 이거 연립하면 어떻게 돼요? 빼볼까? 빼보자. 빼보면 얘는 a만 남을 거고 걔가 3이 난다. 와우. 그러면 b는 얼마가 될까? b는 a에다 집어넣자고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a 15. 얘도 마이너스 15가 되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얼마다? a가 3이고 b가 마이너스 5라는 것을 여러분 직접 이렇게 나누기를 해봐서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22번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이 문제 풀려면 여러분 좀 한 가지를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2차 함수 그래프가 두 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얘가 어떤 mx 플러스 k라는 1차 함수 그래프와 얘네들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동시에 딱 접하고 있으면 얘랑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접한다고 해봅시다. 두 개 다. 그랬을 때 이 기울기를 m이라고 하자고요. 그럼 이 k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사실 k는 이 직선의 y절편이 되는 거거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직선이 이 함수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 이 함수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더했을 때 항상 2가 돼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두 함수가 있을 때 직선이 이렇게 두 직선의 두 그래프를 동시에 접하고 있다고 하면 지금 K값에 관계없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기울기는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K값, 즉 Y절편만 계속 널뛰게 한다는 얘기야.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지? 그럼 해보자고요, 여러분. 만약에 K가 미친듯이 올라갔어, 컸어. 그럼 이렇게 그려지겠죠. 기울기는 똑같고. 그럼 얘는 어차피 얘랑 두 개에서 만나요, 두 점에서. 얘는 만나요? 안 만나죠. 그래도 교점이 몇 개야 더하면? 두 개가 됩니다. 이번에는 K가 미친듯이 아래 내려갔다 해보자고. 그러면 어떻게 그려져? 예를 들어 이렇게 그려자 해보자고. 그럼 얘는 밑에 함수랑 만나는 교점 몇 개? 두 개. 위에 함수 만나는 교점 몇 개? 0개. 그래 더하면 몇 개? 두 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 K값에 관계없이 항상 P 플러스 Q 교점의 개수 더한 게 2가 성립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 직선이요. 두 그래프와 동시에 접하는 이때의 기울기를 찾아내라 이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동시에 접하기만 하면 한 점에서 동시에 만나는 거 아니고 딱 동시에 접해야 된다고 한 점에서. 그러면 기울기가 그대로 있으면 y좌표는 계속 수시로 바꿔도 어차피 만나는 교점의 개수 더한 건 2개일 테니까 딱 여기 있을 때는 하나 더해서 2개 이렇게 될 거고. 요 그림이 여러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린 뭐야? 결국 이 문제 동시에 두 그래프와 이 직선이 동시에 접하게 하는 m의 값들을 구해서 더하라. 이런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나요? 자, 그럼 문제 풀이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 꼭 이해하셔야 돼요. 이 내용을. 얘가 첫 번째 얘랑도 접해야 되고 얘랑도 동시에 접하는 동시에 해야 돼요. 첫 번째 gx랑 fx랑 한 점에서 만난답니다. 자, 그럼 이제 연립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랑 지금 gx 어떻게 돼서 2분의 1x 그 다음에 플러스 x인데 넘어가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mx 거기에 플러스 1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fx랑 gx랑 연립한 거라고 이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거 그래서 뭐 하라고? 얘랑 접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 판별식이 0이 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나요? 판별식 바로 갑니다. 근데 그 전에 얘 지금 개수가 뭡니까? 2분의 1이잖아. 다 2 곱하고 갑니다. 그럼 바꾸면 2 곱해주면 x제곱 플러스 2 곱하기 1 마이너스 mx 플러스 2 마이너스 2k는 0. 어차피 0이니까 2 곱해야 0이니까. 그럼 얘 판별식 해봅시다. 짝수 판별식이 가능해지네. 아싸. 그럼 해봅시다. 얘는 1 마이너스 m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플러스 2k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될 거예요. 얘가 얼마다? 0이어야 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번에는 fx가 hx랑 같다는 연립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연립했을 때 얘가 2분의 1로 넘어갑시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럼 얘는 x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2가 될 테니까 플러스 m-2 x 그 다음에 플러스 k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얘가 0이다. 그럼 얘는 판별식 그냥 일반 공식을 해야 되겠네요. 판별식을 해봅시다. 그럼 얘는 m-2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얘도 마이너스 4 얘도 마이너스 4 곱해줄 거라고. 그럼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그쵸? 얘가 0이 될 거고 이제 봐봐요. 얘랑 동시에 성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동시에. 따로따로 구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그렇다라는 건 우리가 얘를 하나의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립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자, 보세요. 여기도 이 K가, 여기 K 보이죠? K. 여기도 지금 뭐가 보여요? 4K, 아니 4K가 보여. 그러면 이 식은요, 여러분, 우리가 2K로 바꿀 수가 있어요. 2K는 2K로 하자고. 2K는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2가 됩니다. 그쵸? 여기도 지금 보니까 4K가 보이지? 넘겨봐. 그럼 4K는 뭐가 되냐면 4K는 M-2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된다고. 그쵸?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식의 2배란 얘기예요. 즉 여기에다가 2배를 하면 얘랑 같아진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여기 2배라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4K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다시 4K 2배 해볼게요. 여러분들 증명해볼게요. 즉 2배 하면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m의 제곱 플러스 4한 게 4K이고 얘도 4K니까 2개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등식 생기니까 우리 m에 대한 2차 방정식 생길 것 같지 않나요? 맞죠? 우리가 이걸로 m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어내면 여러분 m 값을 다 구할 필요 없이 지금 m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 뭐 구하면 됩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x 제곱항과 x항의 개수들만으로 근과계수 관계 이용해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상수항까지는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쵸? n값 따로따로 구할 필요, 근의 공식 쓸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식으로 등식을 세워서 m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봅시다. 자,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2 곱하기 1 마이너스 m의 제곱 플러스 4는 뭐랑 같다고 했냐면 m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전개해볼까요? 얘는 그러면 뭐가 되겠어? 얘는 어차피 1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m 플러스 m제곱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4m 그 다음에 마이너스 2m제곱이 돼요. 거기에 플러스 4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어차피 얘랑 얘랑 더하면 플러스 2가 되니까 플러스 2라고만 적어놓자고. 이렇게. 그 다음에 우변은 제곱하면 m제곱 마이너스 4m 그 다음에 플러스 4에다가 1 마이너스 1 더했으니까 플러스 3 이렇게 되더라. 그럼 이제 정리됩니다. 넘겨볼게요. 이쪽 넘어오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3m제곱 얘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8m 넘어오면 플러스 1이 돼요. 얘가 0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이거 뭐 m값 구할 거야? 아니잖아요. m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근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그냥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8 해주면 되니까 답은 얼마다? 3분의 8이 바로 모든 m값들의 합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성고 모든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니까 엄청 막 어려워가지고 여러분들 킬러 문제 때문에 힘들다, 막 진짜 죽을 것 같아요 했던 그런 느낌의 시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전반적으로 좀 난이도가 있고 꾸준히 좀 어려웠거든요.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 것 같아요. 꾸준히 좀 문제가 어려웠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마 시험 끝나고 나서 굉장히 힘든다는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지쳤지 않았을까. 네. 이게 아예 어려우면 포기해버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다 해결하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좀 풀어보느라고 좀 많이 지치는 힘든 그런 시험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대성고 기출 풀이는요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학교의 기출 문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